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마거릿 애트우드는 그야말로 2번의 부커상을 수상한 대단한 소설가로 알려져 있죠. 그 2번의 부커상은 하나는 눈먼 암살자에게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증언들이라는 소설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나요? 마거릿 애트우드는요, 원래 17살 고등학생 때 자신이 이제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시를 써온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무려 15권의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설들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마거릿 애트우드는 그녀의 작업의 본령이 소설이 아니라 시다라고 말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집 중 하나인 돌은 위로가 되지라는 시집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집은 2020년에 나왔고요. 그때는 마거릿 애트우드가 80살이 넘겼을 그러한 해입니다. 또 그녀가 오래도록 같이 함께 했었던 또 환경운동가이자 또 소설가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집에는 상실과 또 상실로 인한 고통에 대한 글도 들어있고요. 또 마거릿 애트우드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성의 몸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 또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자연과 동물에 대한 어떤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1부에서 5부에까지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부에서 5부까지 각각의 다른 주제로 적힌 그러한 시 묶음들 중에서 한 편씩을 골라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집은 남편을 기리며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 그리고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맨 처음에 들어있는 시를 한 편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 이건 늦은 시들, 시라는 건 10중 8구 대단히 늦기 마련이다. 뱃사람이 보낸 편지가 그가 물에 빠져 죽은 후에야 도착하듯 손 쓸 수 없이 늦은 그런 편지들과 늦은 시들은 비슷비슷해서 마치 물속을 헤치고 다다르는 듯해.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전쟁, 눈부신 시절, 욕망에 빠져들었던 달밤, 작별의 입맞춤, 그 무엇이든 시는 해안으로 쓸려온 표류물, 혹은 저녁 식사에 늦듯 한 발 늦는 것, 차갑게 씻거나 다 먹어치운 낱말들 뿐이지. 불안당, 곡경, 피정복민, 우거하다, 깃들다, 일삽시, 천대된, 읍하는, 괴망한, 사랑과 기쁨, 그것조차도 몹시 갉아먹힌 노래, 녹슨 주문, 캐캐묵은 후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춤을 추기에는 대단히 늦어버렸다.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라. 빛을 더 밝혀라. 계속 불러라. 노래를 영원히. 이분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또 한 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 옷. 여자가 입는 옷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래야 유행에 맞을 거라는 둥. 적어도 이래야 살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둥. 옆집에 이사온 여자들 허가 없이 천나부랭이를 두르고 있던데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어. 돌을 꺼내들자. 털도 골칫거리. 여자 몸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깃털이란 깃털은 거의 다 벗겨내던 때도 있었지. 모자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새들에게서 갈취하다니 얘야 왜 그랬던 걸까? 여자가 자신을 매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던 때였어. 리본과 선박 모양 장식, 온갖 헤어롤까지 많은 것들을 머리에 갖다 붙였지. 그런데 이제 그녀의 몸통은 배수로 속에 놓여 있어. 잃어버린 장갑 한 짝처럼, 내던져진 책처럼 거의 회자되지 않은 채, 읽히지 않은 채 말들로 이루어진 권력의 궁전에서 사라진 한 명의 공주. 오 조심해. 머리카락을 드러내.
안 그럼 그들이 너희 성을 태워버릴 테니 잠깐 아니야 가려 머리카락이란 이렇게나 논란거리. 발은 말이야 항상 문제였어. 발가락, 뒤꿈치, 발목 번갈아가며 음탕하다 하지. 꼭 끼는 유리 슬리퍼 휘청거릴수록 좋은 것. 네가 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꽃으로 가장해서 도래해. 연꽃발, 그 꽃잎들, 부러진 뼈들. 맨몸에 걸치는 울은 한때 군대 법령이었다. 전투 중에 씻기가 힘들었으니까. 울은 미생물을 억제하고 악취가 없거나 심하지 않으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랬지. 그렇게 주어진 거야, 캐시미어. 근데 겨드랑이 말이야. 사타구니처럼 축축해지는 게 결점이야. 분홍색이라 해도 영 여성스럽지가 않거든. 반면에 면은 파삭파삭했지. 지금도 그래. 녹음할 땐 입으면 안 돼. 그 소리가 허공에 남겨진 너의 유령 목소리에 끼어들지 않게 하려면. 하지만 실크는 수위로 완벽하지. 사실 실크의 내력이 그렇잖아. 나비가 되길 꿈꾸며 누에들이 계속 뽑아내는 7배의 일. 그것들이 삶아지고 또 펼쳐지지. 너도 그것을 기대하겠지? 죽음 너머에 비상이 있는 것. 장막이 거치면 날아오르리. 우아한 날개와 함께 오 얘야. 그렇진 않을 거야. 딱히 그렇진 않을 거야. 네, 3부는 미래 세계. 특히 이 미래 세계를 마거릿 애트우드는 그것이 어떤 SF, 어떤 공상의 이야기라고 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현재의 상황들을 이어가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로 보았는데요. 그러한 미래 세계를 다룬 시를 또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세계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번개가 칠 것이다. 침엽수 속 송진이 터져 나오고 검은 토탄이 타고 희끗희끗한 뼈는 서서히 빛나고 낙엽은 갈색으로 물들어 몸부림친다. 촛불을 붙인 종이장처럼. 그건 가을의 냄새, 산화, 당신 살에서도 맡을 수 있는 볕에 탔을 때 풍기는 향. 이제야 더 빠르게 타오른다. 우리가 성냥을 가지고 놀던 시절 숫덩이로 변한 세계 멸망의 모든 이야기들이 지어졌다. 쓰러지는 연기 사이로 보이는 치열한 역사, 트로이식 탑들, 마시멜로를 구태여 불 위에 놓아둘 때의 그런 즐거움을 몸짓으로 드러냈던 멋진 신기루 화산들. 느리게 융합된 그 모든 서사시들은 석탄 속에 담겨 화강암 산 아래 묻히거나 깊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사기 물병 속 정령처럼. 전부 다 실현되리. 우리가 납봉된 것을 열었고 경고하는 룬 문자를 무시했고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했기에 우리는 알았어야 했다. 알았어야 했다. 그런 설화들이 진실로 어떻게 끝나는지, 왜 그런지 그 이야기들은 불길에 휩싸여 끝난다. 우리가 그것을 원했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에. 네, 4부는 자연과 동물에 해를 끼치는 환경 파괴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너희는 새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 귀뚜라미가 있을까? 너희들이 사는 곳에 곽꽃이 있을까? 적어도 조개는 있겠지. 조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파도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아. 파도에게는 생명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산들바람, 폭풍, 사이클론, 잔물결도 마찬가지. 그리고 돌은 위로가 되지. 석양은 있을 거야. 먼지가 있는 한. 먼지는 있을 테고. 아이들아, 너희는 노래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 소나무도 없고 이끼도 없을까? 동굴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까? 산소줄을 끼고 밀폐된 동굴에서 정전이 될 때까지 너희 눈은 해를 보지 못한 물고기의 흰자위처럼 텅 비게 될까? 그곳에서 너희는 무엇을 희망할까? 아이들아, 너희는 얼음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 쥐도 없고 곰팡이도 없을까? 아이들아, 너희는 자라기나 할까? 마지막으로 5부는 상실감과 홀로 남음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실감과 홀로 남음이 어떤 쓸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에투드는 뭔가 계속 지속되는 어떤 활동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집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블랙베리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베리, 이른 아침 한 나이든 여인이 그늘에서 블랙베리를 따고 있단다. 이따가 무더워지겠지만 지금은 찬 이슬이 달려있어. 떨어진 베리 몇 개는 다람쥐의 것, 설익은 베리 몇 개는 곰의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쇠그릇에 담긴다. 네 몫으로 말이지.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게. 좋은 계절이다. 사소한 달콤함이 잇따라 찾아오고 재빨리 떠나는구나. 어쩌면 내게 환기시키고 있는 이 늙은 여인은 한때 내 할머니였을지도 모르지. 지금은 바로 나이고 그럭저럭 운이 좋다면 수년 후에는 네가 될지도. 잎과 가시 사이 속으로 뻗는 손은 언젠가는 내 어머니 손. 내가 그걸 물려받았다. 수십 년 후에는 네가 잠시 네 것인 손을 살피게 되겠지. 떠올려 보게 되겠지. 울지 마. 그렇게 되기 마련이란다. 얘야, 쇠그릇이 거의 다 찼구나. 우리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블랙베리가 유리처럼 우리가 눈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12월 트리에 거는 유리 장식처럼 깨끗이 빛난다. 볕을 받고 맺힌 열매들은 때로 알이 더 작지. 내가 늘 말했듯이 가장 좋은 것들은 그늘에서 자라난단다. 네, 여러분, 마거릿 애트우드가 정말 소설도 대단하지만 시도 참 좋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돌은 위로가 되지. 정말 돌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제목을 보고 매력이 느껴져서 또 이 시집을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애투드의 시들을 감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